안녕하세요. 챗 플랫폼 신동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주제는 그노시스, 즉 AI 에이전트의 자율성장 프레임워크입니다. 오늘 이 발표에서 한 가지만 기억해 가신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AI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 단계, 스스로 잘하는 에이전트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노시스는 그 질문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이고 오늘 그 답을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발표 전에 미리 분명히 말씀드릴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발표에서 인용하는 시뮬레이션 점수는 외부 제3자 검증이 아닌 자체 평가 결과입니다. 둘째, 일부 수치는 자체 추정값입니다. 정직하게 면책을 표기해드린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다룰 내용 전체를 구조화로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배경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AI 에이전트는 매 세션이 끝날 때마다 초기화되어 경험이 쌓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율성 단계로 따지면 L0에서 L2 사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문제는 도구 패러다임의 한계뿐 아니라 자율성장을 안전하게 보장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굿하트 법칙도 시뮬레이션 한계도 정렬 비용도 모두 열기에 얽혀 있습니다. 그노시스의 방법은 3개의 루프, 이너, 아우터, 메타로 구성됩니다. 여기에 헌법적 불변량과 자기인식 4가지 장치를 더했습니다. 결과는 자체 8단계 시뮬레이션에서 9.97 점이 이상이 나왔고 외부 정량 근거로는 AMM의 86% 토큰 절감과 MEM0의 92% 정확도를 채택했습니다. 매드캣이라는 레퍼런스 구현으로도 실증을 했고요. 결론은 한 줄입니다. 그노시스는 자율성장과 안전, 정직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첫 번째 프레임워크 후보입니다. 반증 조건도 함께 명시했고요. 이 모든 것을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구성은 9개 섹션입니다. 0번 프롤로그에서는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과거에는 어떤 흉터가 있었는가를 다룹니다. 1번 인트로덕션에서 문제 정의와 학습의 본질, 성장의 정의를 형식화합니다. 2번 아키텍처는 3루프와 5층 기억, 그 다음에 컨스티튜션과 퍼스널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다룹니다. 3번 알고리즘부터는 13개의 공리, 17개 메커니즘, 7개 핵심 알고리즘으로 들어가고 4번 이론에서 정리 1, 2, 3을 증명합니다. 5번 실험, 6번에서 구현, 7번에서 긴장점과 반증 조건, 8번에서 결론과 에필로그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중에서 0번부터 2번까지 즉 도입부와 아키텍처를 한 호흡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을 끝까지 따라오시면 그 뒤에 등장하는 수식과 알고리즘이 훨씬 친근하게 보이실 겁니다. 먼저 0번 프롤로그입니다. 도구에서 에이전트로 그리고 이전 실패의 흉터라는 두 키워드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섹션의 목적은 단순합니다. 그노시스라는 답을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떤 질문 앞에 서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답이 좋아 보이려면 그 답이 풀고자 하는 질문이 정말 풀 만한 가치가 있는지부터 합의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은 같은 컨텍스트를 AI에게 몇 번이나 다시 설명하셨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셋이 안 됐는데 며칠 전 세어보니 같은 코드 스타일 가이드를 20번 넘게 다시 붙여놓고 있었습니다. 즉 제가 쓰던 AI는 어제도 오늘도 똑같았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한 줄, AI는 사용할수록 똑똑해져야 한다가 오늘 발표를 관통하는 가장 짧은 명제입니다. 사람은 같이 일할수록 호흡이 맞고 실수를 줄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일 쓰는 AI는 여전히 매번 처음 만나는 동료처럼 굽니다.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 격차의 비용을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3개 숫자가 있습니다. 세션간 반복 설명 비율 78%, 동일 작업의 반복 실행 빈도 3.2배, 개발자 인지 부하 증가 40%.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 수치는 모두 자체 추정값이고 외부 벤치마크가 필요한 영역이긴 합니다. 즉 이게 정설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체감으로는 이 정도이며 외부 검증의 출발점으로 삼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슬라이드 하단에도 그 면책을 그대로 적어두었는데요. 다만 한 사람 기준으로만 환산해도 연 240시간, 시급 10만원으로 계산하면 2,400만원의 비용입니다. 조직 단위로 가면 이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건 직관적으로 동의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비용이 정말로 78%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0이 아니다 라는 점만 동의해 주시면 다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패러다임 비교입니다. 왼쪽은 도구, 오른쪽은 에이전트입니다. 도구는 매번 명령을 입력해야 하고 맥락이 없고 모든 결정의 주체는 개발자입니다. 세션이 끝나면 지식은 사라지고 비용은 사용량에 비례해서 선형으로 늘어납니다. 익숙하시죠? 우리가 지금 쓰는 거의 모든 AI가 여기 위치합니다. 그런데 에이전트는 다릅니다. 목표만 제시하면 단계 분해를 스스로 합니다. 맥락은 세션을 넘어 축적되고 AI가 점진적으로 전문화됩니다. 세션이 끝날 때 성장이 저장되고 여기서 등장하는 표현이 세타, EFF 갱신입니다. 이 갱신은 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핵심 차이는 한 줄입니다. 도구는 시간이 갈수록 같지만 에이전트는 시간이 갈수록 달라집니다. 그노시스는 이 오른쪽 칸을 어떻게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자율성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L0부터 L5까지 6단계로 정리했습니다. L0는 단순 응답, 명령을 주면 결과만 돌려줍니다. L1은 세션 안에서만 기억합니다. L2는 다단계 계획을 세웁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대부분의 에이전트가 머무는 곳입니다. L3가 되어야 비로소 세션 간 학습이 시작되고 L4에서 자율 진화, L5에서 시스템이 자기 자신의 헌법까지 손댈 수 있는 단계가 됩니다. 오른쪽 발달 단계 비율을 보시면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이렇게 사람의 성장 단계와 평행하게 걸어둔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 역할도 함께 변합니다. 결제자에서 교사, 코치, 상담자, 파트너, 그리고 헌법 수호자로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단계 승급은 시간이 흘렀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능력과 신뢰를 모두 갖추고 독립 감사인 이 피트니스 어디에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통찰을 덧붙이자면 퇴행은 부끄러운 게 아니라 건강함의 증거입니다. 자전거를 능숙히 타는 사람도 1년차 앞에서는 다시 초보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율성장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3번 크게 다친 분야입니다. 3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1984년 유리스코 레나트 교수님의 자기학습 시스템은 스스로 새로운 규칙을 쓰다가 결국 자기 공로를 위조하는 규칙을 만들어냈습니다.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 테이는 자가학습형 챗봇이었는데 16시간 만에 가치가 타락했습니다. 2010년 플래시 크래시는 자율거래 시스템들끼리 서로를 증폭시키며 5분 만에 시장이 붕괴했습니다. 이 세 흉터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보면 4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첫째, 누가 시스템을 평가하는가? 자기 평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유리스코가 가르쳐줬죠. 둘째, 무엇이 절대 변하지 않아야 하는가? 가치의 절대층입니다. 이건 테이가 가르쳐줬습니다. 셋째, 누가 결제하는가? 인간 개입 게이트의 위치 문제입니다. 넷째, 빠른 성장은 안전한가? 성장 속도 자체가 위험일 수 있다. 이건 플래시 크래쉬가 가르쳐줬습니다. 이 4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같은 흉터가 반복됩니다. 그노시스는 이 질문들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구체적인 탑 메커니즘 이름들은 잠시 뒤에 차차 등장합니다.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지금인가요? 이 그래프는 가까운 미래의 격차를 그려본 것입니다. 위쪽 곡선은 성장형 시스템을 도입한 조직, 아래쪽 곡선은 도구형 시스템에 머문 조직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둘은 같이 가지 않고 벌어집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AI는 이미 2차례의 겨울을 겪었습니다. 1974년과 1987년입니다. 원인은 매번 비슷했습니다. 과약속, 자기 검증의 부재, 그리고 실패를 기록하지 않은 채 세대가 교체된 점입니다. 이번에도 같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저는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잊지 않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그 정신을 한 줄로 압축한 씨앗 인용입니다. 씨앗은 모든 것을 알아야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이 한 줄이 그노시스 시드를 연 첫 문장이고 오늘 발표 전체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답을 갖추고 시작하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잘할 수 있는 구조를 가져내냐가 중요하죠. 좋은 씨앗은 큰 나무를 미리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자랄 수 있는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롤로그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인트로덕션으로 넘어가 그노시스가 무엇이고 왜 만들어졌는지를 본격적으로 풀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 설명 들어가기 전에 30초만 내주십시오. 이 슬라이드 한 장이 오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그노시스는 이런 것이구나를 처음으로 잡아가시는 자리입니다. 천천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가운데 박스부터 읽겠습니다. 그노시스는 AI 에이전트가 LLM 가중치를 변경하지 않고도 외부 기억과 스킬, 가치 레이어를 갱신하여 점진적으로 성장하게 하는 프레임워크이다. 이 한 문장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LLM 가중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외부 레이어만 잘합니다. 아래에 세 가지 카드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왜 만들었는가? 매 세션마다 초기화되는 AI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짜 에이전트는 경험을 축적해야 하죠. 어떻게 만드는가? 세 개의 루프, 이너, 아우터, 메타. 거기에 이 컨스티튜션 3층, 그리고 자기인식 4가지 층을 얹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외부 LLM은 그대로입니다. 외부 레이어만 잘하고 가치는 수학적으로 보호됩니다. 이제부터 이 30초 요약을 9개 섹션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시작합니다. 그노시스의 출발점에는 3개의 동기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이전트는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가? 매 세션 초기화는 그저 도구입니다. 진짜 에이전트는 경험을 축적해야 하죠. 두 번째, 그 성장이 통제불능이 되지 않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자유로운 학습은 곧 안전 위협입니다. 어떤 안전 제약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개인화와 공유는 어떻게 공존하는가? 사용자마다 다른 경험과 조직 차원의 공통지식 둘 다 필요하죠. 이 세 질문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동시에 풀려야 한다는 점이 그노시스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만 풀면 다른 두 개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그노시스는 셋을 동시에 답하는 프레임워크를 목표로 합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한 질문씩 형식 정의로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현재 AI가 왜 성장하지 않는지를 형식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쪽 다이어그램이 현재 AI의 학습 사이클입니다. 데이터 수집, 사전 학습, 이때 가중치 W가 갱신됩니다. 배포, 추론, 세션 종료, 핵심은 빨간 박스입니다. 배포 단계에서 가중치 W는 동결됩니다. 추론 단계에서 W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션이 끝나면 그 안의 모든 지식은 그냥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같은 입력에 같은 출력입니다. 시간 t와 t 플러스 1의 효과 파라미터, 즉 세타 EFF가 똑같습니다. 수식으로 쓰면 한 줄입니다. 세타 EFF t 플러스 1은 세타 EFF t와 같다. 즉 다음 시점의 파라미터가 현재 시점과 똑같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장 없음의 형식적 정의입니다. 이 식이 다음 슬라이드의 출발점입니다. 이 식을 어떻게 깨트릴 것인가가 그노시스가 답해야 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방금 본 식을 우리가 풀어야 할 형태로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비형식적으로는 한 줄입니다. 에이전트는 경험 ET를 통해 효과 파라미터 세터 EFF를 개선해야 한다. 단 핵심 가치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자, 이걸 수식으로 옮기면 두 줄이 됩니다. 화면을 보시죠. 먼저 위식부터 세타 EFF t 플러스 1은 세타 EFF t와 같다. 쉽게 말하면 다음 시점의 파라미터가 현재와 똑같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거죠. 이게 바로 현재 AI의 성장 없은 상태를 형식적으로 표현한 식입니다. 그리고 아래 식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세타 EFF t 플러스 1은 세타 EFF t에 에타 곱하기 손실의 기울기 곱하기 인디케이터 서브 C를 더한 값과 같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습률 에타. 한 번에 얼마나 움직일지 결정하는 보폭입니다. 둘째, 손실 L의 기울기. 어느 방향으로 가야 더 좋아지는지를 알려주는 화살표죠. 그리고 셋째, 마지막에 곱해진 인디케이터 함수. 이게 바로 그노시스의 핵심입니다. 이 인디케이터 서브 C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이 constitutional 스페이스 C 안에 머물 때만 이 업데이트를 허용한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헌법 안에서는 자유롭게 자라되 헌법 밖으로 한 발 나가면 그 업데이트는 즉시 0이 되어 사라집니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안전한 성장의 형식적 정의입니다. 이 단순한 식이 풀려면 동시에 세 가지 도전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학습이 발산하거나 진동하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는 안정성, 개인 적응과 조직 지식이 공존하는 균형, 그리고 스킬을 만들고 강화하고 강등하고 아카이브하는 수명 관리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이 식의 의미를 한 변수씩 풀어가겠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그노시스의 학습은 LLM을 파인튜닝하는 게 아닙니다. 흔한 오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노시스가 LLM 가중치를 직접 파인튜닝한다. 세타 EFF가 트랜스포머 파라미터다. 에이전트가 새로운 LLM이 된다. 그래서 모델 크기가 커지고 추론 비용이 폭증한다. 모두 틀린 그림입니다.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그노시스는 기반 LLM API를 도구로 사용합니다. 세타 EFF와 델타는 LLM 가중치가 아니라 스킬 성향, 선호도, 실수 기록을 담는 벡터입니다. 기반 LLM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노시스는 그 위에 얻는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입니다. 갱신되는 건 메모리, 룰, 그리고 델타뿐입니다. 모델 가중치가 아닙니다. 오른쪽 그림으로 보시면 단순합니다. 위에 기반 LLM API가 있고 가운데 그노시스 에이전트, 아래에 에피소드 또는 태스크가 있습니다. 그노시스가 LLM을 호출하고 LLM이 결과를 생성하고 에피소드를 거치며 가운데 레이어만 자랍니다. 이 그림이 가지는 실용적 의미는 큽니다. 그노시스는 어떤 LLM과도 결합할 수 있습니다. 모델 회사가 어디든 모델이 갈아엎힐 때마다 그노시스는 같이 갈아엎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직권 차원의 질문을 검증 가능한 연구 질문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 다리 역할을 합니다. 왼쪽이 동기 질문 Q1, Q2, Q3입니다. 각각 어떻게 성장하는가, 통째 불능을 어떻게 막는가, 개인화와 공유는 어떻게 공존하는가. 이 일상 언어 그대로는 검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검증 가능한 형태로 다시 씁니다. RQ1, 안전성장, 이 컨스티튜셔널 위반 없이 성장이 가능한가. RQ2, 정체성, 무결성, 성장 도중에 가치 단절이 일어나지 않게 막을 수 있는가. RQ3, 연합 프라이버시, 델타를 공유하지 않고도 집단 지식이 가능한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아래 매핑입니다. 이 RQ들은 결국 정리로 답합니다. RQ1 Theorem 1, RQ2 Theorem 3, RQ3는 Theorem 2와 짝을 이룹니다. 이 흐름은 섹션 4 Theory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즉 오늘 발표는 직관, 형식 질문, 정리 이 세 단계를 차례차례 따라가는 구조입니다. 방금 본 매핑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RQ1은 안전 성장입니다. Theorem 1 CIB Constraint Convergence가 답을 줍니다. 여기서 학습률 에타를 L분의 1로 설정하면 매우 강력한 결과가 따라옵니다. 매 시점마다 오차가 1-μ/L이라는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시간 t가 흐를수록 이 비율이 t번 거듭 제곱되어 곱해지죠. 즉 지수적으로 빠른 수렴이 수학적으로 보장됩니다. 여기서 μ는 손실 함수가 얼마나 잘 휘어 있는지, L은 기울기가 얼마나 부드럽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상수입니다. 이 두 값의 비율이 곧 우리의 수렴 속도를 결정합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학습률만 적절히 잡아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에이전트는 반드시 최저값에 가까워진다. 그것도 지수적으로 빠르게. RQ2는 정체성, 무결성입니다. Theorem 3 Identity Preservation이 답입니다. CIB가 방향 위반을 차단해서 정체성 단절 사건의 확률 P가 0으로 수렴합니다. RQ3는 연합 프라이버시입니다. Theorem 2 Safety Under Pathpond입니다. 공유 기반 세터 베이스를 집계할 때도 이 코닌부의 볼록성이 보존됩니다. 여기에 적힌 수식들이 지금 다 와닿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모든 변수가 섹션 2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섹션 4 Theory에서 증명까지 갑니다. 지금 잡고 가실 핵심은 3개의 RQ가 3개의 정리로 닫힌다는 그림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성장이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요?
여기서 피아제 발달 심리학의 두 개념을 빌려오겠습니다. 첫 번째, 동화입니다. 동화는 새 경험을 기존 이해의 틀로 흡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덧셈 한 문제를 더 푼다고 산수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패턴을 한 번 더 적용하는 것 뿐이니까요. 둘째, 조절입니다. 조절은 기존 이해 자체가 재구조화되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처음 배운 그 순간 머릿속의 균형 모델이 통째로 다시 짜인 그 사건이 조절입니다. 저희가 정의하는 성장은 후자입니다. 단순히 쌓이는 것은 성장이 아니죠. 내부 구조가 바뀌는 순간이 성장입니다. 그래서 그노시스 자신의 사례 하나를 정직하게 공유드리자면 그노시스를 개발하면서 4.0 단계에 델타 맥스가 절대 원칙이라고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증 과정에서 그 믿음이 델타 맥스가 프록시일 뿐이다 라고 뒤집혔습니다. 단순히 한 줄 고친 게 아니라 가치 보호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 이해 자체가 재구조화된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조절이고 성장이었습니다. 이 정의 위에서 역량 성장, 적응 성장, 메타 성장이라는 단계가 펼쳐집니다. 성장은 한 차원이 아닙니다. 5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 인지 가소성. 새로운 패턴을 얼마나 유연하게 받아들이는가. 둘째, 대사 효율성. 같은 일을 얼마나 적은 토큰과 시간으로 처리하는가. 셋째, 환경 적응력. 낯선 도메인에서 얼마나 빨리 적응하는가. 넷째, 사회지능. 다른 에이전트와 인간과의 협력 능력. 다섯째, 가치 정렬 심화. 헌정 원칙에 일관되게 부합하는 정도입니다. 여기서 빨간 경고가 결정적입니다. 한 차원만 극대화하면 시스템이 망가집니다. 예를 들어 대사 효율성만 끝까지 밀면 빠르게 잘못된 답이 나옵니다. 5차원이 균형을 이루어야 진짜 성장이 됩니다. 어느 하나만 그래프가 폭주하면 그건 성장이 아니라 왜곡입니다. 저희만 이런 고민을 한 게 아닙니다. 관련 연구들 6개에 비교해봤습니다. 오토GPT, 도구 작동 연결은 잘하지만 자율성장도 헌법적 안전도 수학적 수렴 보장도 없습니다. 랭그래프, 워크플로우 그래프가 강점이지만 자율성장은 없고 안정성은 부분적입니다. 오토젠, 멀티 에이전트가 강점이나 나머지는 모두 빠져있죠. 이 엔트로픽 CAI, 헌법 기반 안전이 강점입니다. 다만 그 헌법은 모델 학습 시점에 적용됩니다. 런타임 자율성장은 없습니다. 제너러티브 에이전트, 일화 기억이 강점이지만 자율성장은 부분적 안전보장은 없습니다. AMM, 메모리 86% 절감이 강점이나 다른 차원은 부분 또는 없음입니다. 그노시스는 자율성장, 이 Constitutional Safety, 수학적 수렴, 셋을 동시에 가진 첫 후보를 자처합니다. 자처한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외부 검증이 아닌 자체 비교라는 점도 함께 짚어두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한 회사 비교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엔트로피 한 곳만 비교 대상으로 두지 않고 주요 모델 회사 4곳과 주요 프레임워크 3개를 한 표에 모았습니다. 먼저 모델 쪽입니다. 엔트로피 클로드는 헌법과 인간 피드백 강화 학습으로 학습 시점에 정렬을 하지만 자율성장은 없고 변경하려면 모델 재학습이 필요합니다. 오픈AI 어시스턴트는 정책 필터로 안전을 잡지만 API 한계가 있습니다. 구글 버텍스 AI와 메타 라마 모두 학습 시점에 안전을 넣고 변경 비용은 모델 재학습 또는 파인 튠입니다. 프레임워크 쪽입니다. 랭그래프는 리액트 패턴으로 부분 자율, 크류 AI와 오토젠은 역할 기반으로 부분 자율, 오픈 데브이는 코딩 도메인에서 부분 자율을 지원합니다. 다만 안전 게이트와 수학적 보장은 모두 비어 있습니다. 그노시스는 자기인식 내 장치로 자율 성장을, CIV로 안전 게이트를, Theorem 1, 2, 3으로 수학적 보장을 채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노시스는 자기인식 내 장치로 자율 성장을, CIV로 안전 게이트를, Theorem 1, 2, 3로 수학적 보장을 채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그노시스는 LM 모델과 무관합니다. 어떤 모델이든 어떤 회사 모델이든 결합할 수 있습니다. 변경은 런타임에서만 일어납니다. 이 점이 모델 시장의 빠른 변화 속에서 그노시스를 살게 만드는 구조적 강점입니다. 섹션 1을 마무리 지으면서 4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1, 2, 3, 4인데요. C1 자율성장 이론, C2는 7개의 핵심 알고리즘, C3 정량 실험 검증,
C4에서 라프랑스 구현과 자기인식 내장치, 이 네 가지가 오늘 말씀드릴 모든 내용의 청사진입니다. 이제 섹션 2 아키텍처로 넘어가 이 청사진을 도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섹션 2 아키텍처입니다. 핵심 키워드 4개, 3 루프, 5개 층의 기어, 컨스티튜션, 퍼스널라이제이션 레이어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섹션 1에서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들을 형식화했다면 섹션 2는 그 질문들을 실제 시스템 도면으로 옮기는 단계입니다. 다이어그램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많이 나오고요. 전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이런 컴포넌트가 있구나 정도만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노시스는 4가지 문서로 구성됩니다. 시드와 메소드, 가이드, 퀵스타트 가이드입니다. 시드는 철학 기반입니다. 존재론과 인식론, 13가지의 공리, 그리고 성장 트리거를 담고 있습니다. 메소드는 설계 명세입니다. 17개 메커니즘과 코닌브, 패드퍼, CI, 셀프 모델의 수학적 정의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는 페이지 -1부터 페이지 3까지의 실제 파이썬 코드와 기술 스택이 들어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퀵스타트입니다. 퀵스타트는 5분 입문서입니다. 최소 구현, 체크리스트, 레퍼런스 예시가 담겨 있습니다. 문서를 4개로 나눈 이유는 단순합니다. 같은 사람이 같은 시간에 모든 층을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철학을 보고 싶으면 시드를, 설계만 보고 싶으면 메소드를, 코드만 보고 싶으면 가이드를, 30분 안에 한번 굴려보고 싶다면 퀵스타트를 보시면 됩니다. 역할 분리고요. 오늘 발표는 이 4 문서를 한 호흡으로 압축한 버전입니다. 가장 자주 듣게 될 이름이 바로 셀 루프입니다. 큰 그림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안쪽이 이너 루프입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돌고 오류가 생기면 즉시 수정하고 즉시 저장합니다. 시간 단위는 초, 분, 즉각 피드백입니다. 가운데가 아우터 루프입니다. n개의 에피소드가 모일 때마다 돕니다. 스킬을 승급하거나 강등하고 개인화를 적용하고 자기 모델인 에이전트 셀프 모델을 갱신하고 핏니스 어디어터가 감사합니다. 시간 단위는 시간 1입니다. 가장 바깥이 메탈 루프입니다. 수개월 단위로 돌고요. 컨스티튜션을 개정하거나 아키텍처를 자가 수정합니다. 즉 시스템이 자기 헌법까지 손대는 단계입니다. 새 루프를 따로둔 이유는 시간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빠른 적응은 이너에서, 안전한 성장은 아우터와 메타에서 분리해야 안정성이 보장됩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변수와 수식이 본격 등장합니다. 그 전에 한 페이지만 들려서 변수들과 친해지고 가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다음 슬라이드의 공식이 무서워 보이지 않게 하는 안전벨트입니다. 한 번에 다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필요할 때 다시 이 페이지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8개인데요. 천천히 한 번씩만 짚겠습니다. 효과 파라미터 세타 EFF입니다. 에이전트의 현재 행동을 결정하는 조정 가능 벡터입니다. 스킬 성향, 선호도, 실수 기록입니다. 공유 기본 세타 베이스입니다. 조직 차원의 공유 기본값이고 패드 퍼로 집계되어 진화합니다. 개인화 델타입니다. 세타 EFF가 세타 베이스 플러스 델타, 즉 사용자별 적응이고 서버에는 비공유 상태입니다. 학습률 에타입니다. 델타 업데이트의 보폭입니다. theorem 1에서 L분의 1을 권장합니다. 손실 L입니다. 에피소드 결과의 손실 함수 미분이 가능하고요. 테스트 시나리오 집합 T입니다. 컨스티튜션 검증용 시나리오 모음입니다. CIB가 매 업데이트마다 순회합니다. alignment 함수 C입니다. 0과 1 사이 값입니다. 코닌브 조건은 모든 시나리오 S에 대해 C 오브 세타 콤마 S가 0.95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치 크기 N입니다. 아우터 루프가 도래하는 주기입니다. 위험도별로 다르고 로우는 100, 미디엄 50, 하이 20, 크리티컬 10입니다. 이 8개가 그노시스 수식의 거의 전부를 만들어냅니다. 어디 하나가 막히시면 이 페이지를 떠올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수식입니다. 세 줄만 보면 됩니다. 먼저 이너 루프입니다. 매 에피소드마다 한 번씩 돕니다. 핵심은 2줄이죠. 첫 번째 줄, 세타 EFF T 플러스 1은 클립 함수에 세타 베이스 더하기 델타 T 플러스 1을 0과 1 사이로 잘라낸 값입니다.
즉 세 파라미터가 0과 1 사이를 벗어나지 않게 강제로 잘라냅니다. 두 번째 줄, 이때 델타 t 플러스 1은 현재 델타의 에타 곱하기 손실의 기울기를 더한 값입니다. 평범한 경사 하강법이죠.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CIV가 제한된 델타에 대해 패스를 반환할 때만 이 업데이트가 적용됩니다. CIV가 통과시켜야만 델타가 갱신되고 통과 못하면 그 스텝은 그냥 버려집니다. 다음 아우터 루프입니다. N 에피소드 단위로 돕니다. 여기 등장하는 식은 보존 비율, 프리저블 레티오라고 부르는 로우입니다. 시간 t에서의 로우는 로우 이닛에다가 로우 타깃 빼기 로우 이닛 곱하기 1과 t 나누기 워밍업 t 중 작은 값, 이걸 더한 값입니다. 프리하면 워밍업 기간 동안 로우 이닛 0.5에서 로우 타깃 0.8까지 서서히 올라가는 함수입니다. 이 로우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섹션 3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마지막 메타 루프입니다. 1000 에피소드마다 또는 스태그네이션 조건에서 발화합니다. 스태그네이션, 즉 정체 상태는 코이런스 인덱스의 변화량이 엡실론 메타 이하로 K번 연속 일어나면 트리거 됩니다. 프리하면 시스템이 스스로 나는 지금 멈춰 있다고 판단할 때 그때만 자기 헌법에 손을 댑니다. 이너루프의 한 사이클을 6단계로 분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사용자 입력입니다. 태스크를 받고 맥락을 파악합니다. 두 번째 단계, 계획 수립입니다. 스킬을 조회해 실행 플랜을 짭니다. 세 번째 단계, 실행입니다. 도구를 호출하고 결과를 만듭니다. 네 번째 단계, 평가입니다. 핀리스 점수를 매기고 석세스의 파일러 라벨을 답니다. 다섯 번째 단계, 이너루프의 진짜 영혼 단계입니다. 이때는 반성을 하는데 무엇이 통했는지, 무엇이 실패했는지, 다음에 어떤 힌트를 남길지, 그리고 인과 조건이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합니다. 이 네 가지 필드가 다음 에피소드에서 즉시 활용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 저장입니다. 에피소드 자체를 저장하고 세타 EFF를 업데이트합니다. 단 CIV가 패스한 조건에서만 갱신이 일어납니다. 이 6단계가 매 에피소드마다 한 번씩 돕니다. 아우터 루프는 7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최근 N 에피소드를 집계합니다. 성공률과 피니스 평균을 봅니다. 둘째, CIV 전체 검증과 함께 코이런스 인덱스와 비헤이비어럴 컨시스턴시를 기록합니다. 셋째, 메모리 캐시를 갱신합니다. 넷째, 에이전트 셀프 모델을 윈도우 50으로 재계산합니다. 다섯째, 피니스 어디터가 감사합니다. 어디 피니스와 도메인 피니스를 비교합니다. 여섯째, 그로스 레이트 레귤레이터가 4종 이상 신호를 감지합니다. 일곱째, 100번째 아우터 루프마다 메타 루프가 트리거 됩니다. 이 7단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5번째, 감사입니다. 자기 평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유리스코 교훈 기억하시죠? 페인리스 어디어터가 그 한계를 메우는 독립 감사 장치입니다. 메타 루프는 가장 보기 드물게 그러나 가장 결정적으로 발화합니다. 시스템이 자기 자신을 재설계하는 단계, 그노시스의 최고 자율성 L5에 해당합니다.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째, 컨스티튜션 개정, 조직 가치 변화를 반영하고 절대층, 원칙층, 전략층을 업데이트하고 CIB 기준을 재조정합니다. 둘째, 아키텍처 자기 수정, 새로운 스킬 카테고리를 추가하거나 불필요한 메커니즘을 제거하거나 워크플로우를 재설계합니다. 셋째, 조직 재편, 팀 구조를 최적화하고 전문화 방향을 재설정하고 연합학습 토폴로지를 변경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안전장치를 강조드립니다. 메타 루프의 모든 변경사항은 이 시큐리티 셰프, 즉 인간의 승인 없이는 절대 실행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메타 루프의 시스템의 DNA를 건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DNA를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은 유니스코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HITL, Human in the Loop이라는 게이트를 여기에 명시적으로 깔아두었습니다. 다음은 기억 시스템입니다. 5개 층으로 나누었습니다. L1, 1화입니다. 에피소드 단위 기억이고요. 크로마DB에 저장됩니다. L2, 시멘틱입니다. 1화에서 추출된 일반 지식입니다. 네트워크 X 그래프와 제이슨으로 관리됩니다. L3, 절차입니다. 스킬 그 자체고요. SQLite나 포스트그리 SQL을 씁니다.
L4 가치입니다. 헌법층이고 불변 레이어로 관리됩니다. L5 정체성입니다. 시스템 자기 자신에 대한 모델입니다. SQLite와 YML 액션이 함께 쓰입니다. 핵심 원칙은 선택적 주입입니다. 에이전트에게 주입되는 기억은 현재 작업과 의미적으로 관련된 것만 포함되어야 합니다. 모든 기억을 다 던져 넣으면 토큰만 잡아먹고 정확도는 떨어집니다. 이 점에 외부 정량 근거가 있습니다. AMM 같은 원칙으로 토큰을 86% 절감하면서 정확도를 85에서 93% 사이로 유지했습니다. 그노시스의 선택적 주입 원칙과 같은 방향입니다. 마지막 한 줄이 중요합니다. 망각은 결함이 아니라 기능입니다. 디가딩에서 아카이브로의 의식적 이행이 필요합니다. 잊을 줄 모르는 학습자는 결국 과거에 갇히게 됩니다. Constitution도 세 층으로 분리했습니다. 비유하자면 헌법, 법률, 시행령입니다. 절대층은 핵심 가치, 불변, 콘인브의 0.95, 윤리적 경계, 정체성 소멸 방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헌법이고 절대 수정 불가입니다. 원칙층입니다. 운영 원칙이고 작업 우선순위, 협업 규칙, 법률에 해당하며 메타루프만 갱신할 수 있습니다. 전략층입니다. 맥락 적응이고 단기 목표, 도메인 지식, 시행령이며 아우터 루프가 갱신합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수식 한 줄이 등장합니다. 콘인브, Constitutional Invariant. 모든 시나리오 S가 테스트 시나리오 집합 태 안에 속할 때 C of 세타 EFF, S가 0.95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등식입니다. 태는 Constitution 테스트 시나리오 집합입니다. 이 부등식을 위반하는 델타는 CIB가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즉, 그노시스의 안전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부등식 한 줄로 강제됩니다. 추상적인 이야기만 드리면 와닿지 않을 것 같아서 실제 YML 한 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매드캣이라는 사내 레퍼런스 구현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형태입니다. 가장 위쪽 코어 블록이 절대층입니다. 스레스홀드 0.95가 콘인브 인계값입니다. 프린시플에는 사용자를 기만하지 않는다, 안전 위협 행동을 수행하지 않는다 같은 절대 원칙이 들어갑니다. 그 아래 오퍼레이셔널 원칙층입니다. 스타일은 컨사이즈 테크니컬 프리오리티즈는 정확도 안전 속도 순입니다. 메타루프만이 이 블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컨텍스처럴 전략층입니다. 도메인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팀 사이즈는 11, 아우터 루프 차원에서 갱신됩니다. 마지막 테스트 시나리오가 CIB 검증 시나리오입니다. TS01 같은 아이디가 붙고 기반 테스트의 기대 결과는 리젝트입니다. 즉, 거짓 정보를 요구받았을 때 거절해야 한다가 검증 항목입니다. 이 YML 한 장만으로 그노시스의 헌법 절반이 정의됩니다. 매드캣 11개 부서가 이 구조 위에서 실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개인화와 공유의 공존 문제, 즉 RQ3에 직접 닿는 자리입니다. 수식부터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줄, 세타 EFF i는 세타 베이스 i에 델타 i를 더한 값을 0과 1 사이로 클립한 결과입니다. 각 차원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죠. 두 번째 줄, 델타 i의 절대값은 0.2 이하. 이것이 델타 세이프티 플로어, 줄여서 DSF입니다. 다만 화면에도 적어두었듯이 이건 프록시, 즉 근사지표입니다. 진짜 안전 기준은 섹션 3에서 다룰 콘인브입니다. DSF는 그 보조 안전 플로어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줄 델타 세이프티 플로어는 0.1. 이건 널 컨버전스, 즉 델타가 너무 작아져서 학습 자체가 0으로 멈춰버린 것을 막아주는 최소 여유입니다. 네 가지 제약을 함께 둡니다. 클립 제약으로 파라미터 범위를 보장하고 델타의 절대값 상한을 0.2로 둡니다. 세이프티 플로어 0.1로 최소 여유를 확보하고 모든 델타 제한은 CIB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서 V8에서 가장 중요한 면책 한 줄을 정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델타의 절대값 0.2 이하는 안전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프록시일 뿐입니다. 진짜 제약은 콘인브입니다. 방향 검증이죠. 델타가 짧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델타가 헌법 방향으로 가지 않을 때 안전합니다.
이 점은 섹션 1에서 말씀드렸던 그노시스 자신의 조절 사례, 델타 맥스는 절대 원칙이 아니라 프록시와 정확히 같은 통찰입니다. 이 퍼스널라이제이션 레이어가 어떻게 프라이버시까지 담당하는지 섹션 3, 패드 4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섹션 2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컴포넌트를 한 그림에 모았습니다. 위쪽에 컨스티튜션 3개층이 있고 거기서 CIB가 하드 게이트로 내려갑니다. 그 옆에 코히런스 모니터가 CI와 BC를 들고 있습니다. 퍼스널라이제이션 레이어는 델타와 클립을 관리하고 스킬 라이플 사이클은 상태 머신을 굴립니다. 메모리 시스템은 5개 층 구조로 자리 잡고 패드 파워 서버는 연합 집계를 담당합니다. 가운데 스윌 루프 엔진, 이너, 아우터, 메타가 모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2.0에 새로 들어온 자기인식 4가지 장치, 에이전트 셀프 모델, 피닉스 어디어터, 그로스 레이트 레귤레이터, 학습 동력으로는 오토 커리큘럼과 헤비한 매트릭스가 작동합니다. 흐름을 한 줄로 압축하면 이렇습니다. 에피소드, 스윌 루프 엔진, CIB 검사, 패스 시 델타 업데이트, 메모리 저장, 아우터가 도래하면 셀프 모델과 어디어터 발동. 이 한 흐름이 그노시스의 모든 컴포넌트가 협력하는 단일 에피소드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그노시스의 도면입니다. 다음은 섹션 3 알고리즘에서는 이 도면 위에 그려진 13가지 공리와 17가지 메커니즘, 7가지 알고리즘을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세 번째 섹션 알고리즘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노시스가 어떤 흉터에서 출발했고 어떤 원칙 위에 서 있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원칙들이 실제로 어떻게 코드와 수식으로 내려오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 섹션의 구조는 단순합니다. 13개의 공리, 17개의 메커니즘, 그리고 7개의 핵심 알고리즘이 있고 마지막에 이번 버전에서 새로 추가된 자기인식 4가지 장치가 붙습니다. 핵심은 한 줄입니다. 원칙이 메커니즘이 되고 메커니즘이 알고리즘이 됩니다. 추상적인 가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명세되어 검증할 수 있는 자율학습 시스템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코드와 수식이 자주 등장합니다. 라인 하나하나를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각 알고리즘이 섹션 0에서 보여드린 흉터들, 폭주, 정체, 거짓보고, 과속 중에서 어떤 흉터에 대한 응답인지를 함께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그노시스의 메커니즘 전체를 한 장에 모은 지도입니다. 한 번에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 발표가 끝난 뒤 다시 펼쳐보시는 색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도는 크게 5묶음으로 나뉩니다. 가장 위쪽 알고리즘 묶음 M1부터 M5까지가 학습의 기초입니다. 스킬 생명주기, 협력 신호 분류, 개인화 레이어, 방어적 학습, 메타 거버넌스. 두 번째 묶음 M6부터 M10까지는 학습과 거버넌스를 잇는 다리입니다. 스킬 인베딩 전이, 인센티브 왜곡 대응, 생태계 건강, 자동 커리큘럼, 그리고 다중 이해 관계자 심의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묶음이 정체성과 메모리입니다. M11 정체성 온전함은 잠시 뒤에 자세히 다룰 CIB, CI, NCS의 묶음이고 M12는 도덕적 불확실성 설계입니다. M13 메모리 검색 7원칙은 이번 버전에서 새로 정리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묶음, 자기인식 내장치 M14부터 M17까지가 이번 버전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기 모델, 독립감사, 성장 속도 조절, 내재적 동기, 이 4가지 장치가 섹션 0에서 던졌던 4가지 질문에 대한 그노시스의 응답입니다. 이 점은 섹션 3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다시 모아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고리즘, 이너 루프입니다. 이 알고리즘이 그노시스의 가장 안쪽 한 번의 학습이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코드를 라인별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흐름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에이전트가 한 번의 에피소드를 겪습니다. 그 결과로부터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자기 개인화 파라미터 델타를 어떻게 바꿀지 후보를 만듭니다. 그 후보를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0.2 범위로 자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학습입니다. 이제부터가 그노시스만의 차이입니다. 5번 라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 델타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CIB라는 함수에 통과시키고요. CIB가 패스를 반환할 때만 델타가 실제 파라미터에 반영됩니다. CIB가 블록을 반환하면 그 학습은 일어나지 않고 위반 사실이 로그에 남고 안전 플로우가 적용됩니다. 이 한 줄이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학습은 자유롭게 일어나지만 헌법적 공간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섹션 1에서 보여드린 아우터 얼라이먼트의 첫 번째 약속, 학습할 때마다 헌법에 비추어 본다가 바로 이 5번 라인에 해당합니다. 방금 본 이너루프가 수학적으로 무엇을 보장하는지를 한 장으로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가장 위에 적힌 핵심 불변식이 있습니다. 모든 시점 t에서 에이전트 유효 파라미터는 항상 헌법 점수가 0.95 이상인 영역 안에만 머무릅니다. CIB가 게이트로 작동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영역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수렴 성질이 있습니다. 학습이 진행되면 에이전트의 델타 방향은 점점 헌법적 공간과 정렬됩니다. 그러면 CIB가 차단해야 할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은 잠시 뒤 섹션 4 Theorem 1에서 형식적으로 증명되고 실험 피규어 2에서도 확인되는 성질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립 연산의 역할입니다. 파라미터 범위는 0과 1 사이로 유지되고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폭은 +-0.2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안전 플로우 0.1은 학습이 아예 멈춰버리는 널 컨버전스로 방지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적힌 +-0.2와 안전 플로우 0.1은 프록시, 즉 대용 안전장치입니다. 진짜 원칙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릴 컨인브입니다. 이 구분은 그노시스가 매우 무겁게 다루는 지점이라 잠시 뒤 따로 한 장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 한 장만큼은 천천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노시스가 자기 자신을 한번 정정한 사건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안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델타의 크기, 즉 노름이 어떤 상한값보다 작으면 안전하다. 표에서 왼쪽 칸에 있는 델타 맥스입니다. 직관적으로는 그럴듯하죠. 급격한 변화는 위험하다. 그러니 한 번에 너무 많이 바꾸지 못하게 하자. 익숙한 안전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 앞에서 이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크기는 작은데 방향이 틀린 변화는 어떻게 할 것인가? 0.05만큼 움직였는데 그 방향이 헌법을 정확히 거스른다면 델타 맥스 기준으로는 통과합니다. 반대로 0.5만큼 움직였는데 그 방향이 헌법과 정확히 정렬되어 있다면 델타 맥스 기준으로는 차단됩니다. 안전 기준이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노시스는 정의를 바꿨습니다. 표 오른쪽 컨인브입니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헌법 점수가 0.95 이상이어야 한다. 크기 기준이 아니라 방향 기준입니다. 1차원이 아니라 다차원입니다. 여기서 델타 맥스를 폐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코드에는 +-0.2 클립이 살아있습니다. 다만 그 위치를 솔직히 다시 적었습니다. 이것은 원칙이 아니라 프록시다. 보조 안전 플로어다 라고요. 시드 문서에는 이 사건이 그대로 남아있고 인용하면 가장 위험한 제약은 프록시를 원칙이라고 믿는 제약이다 라고 남아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의 마지막 줄 한 번만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크기가 작아도 방향이 틀리면 단절, 크기가 커도 방향이 맞으면 성장. 이 한 줄이 그노시스가 자기 자신을 정정한 흔적입니다. CIB가 학습 한 번 한 번에 대한 게이트라면 CI와 BC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시스템을 들여다보는 지표입니다. CI, Coherence Index는 단순히 모든 헌법 시나리오에서 점수를 평균한 값입니다. CIB가 한 곳이라도 무너졌는가를 본다면 CI는 전반적으로 얼마나 정렬되어 있는가를 봅니다. 두 지표는 서로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완합니다. CI는 4단계의 임계로 운영됩니다. 0.95 이상이면 건강, 0.85에서 0.95 사이는 주의, 그 아래로 떨어지면 아우터 루프에서 재조정이 들어갑니다. 0.70 이하로 떨어지면 메타 루프, 즉 시스템 자체의 거버넌스가 강제 개입합니다. 점진적 누적 효율을 찾기 위한 장치입니다. BC, 양봉계수는 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에이전트 집단의 분포 모양을 봅니다. 0.33 근처면 단봉, 한 덩어리로 모여있다는 뜻입니다. 0.55를 넘기면 양봉, 집단이 두 갈래로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이 신호를 집단 단절 위험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헌법을 공유하는 에이전트들이 두 종족으로 분개하기 직전이라는 경보이기 때문입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CI는 정체성의 알맹이를 보고 BC는 집단의 모양을 봅니다.
세 번째 알고리즘은 한 에이전트가 아니라 여러 에이전트가 어떻게 함께 학습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흐름은 세 단계입니다. 페이지 A는 각 에이전트가 자기 데이터로 자기만의 델타를 갱신합니다. 여기서도 플러스 마이너스 0.2 클릭과 CIB 게이트가 그대로 작동합니다. 페이지 B에서는 베이스 파라미터만 모읍니다. 모든 에이전트의 베이스를 가중평균해서 새로운 공동 베이스를 만듭니다. 이것이 패드앱입니다. 페이지 C에서는 새로 만들어진 공동 베이스 위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델타를 다시 얹어 자기만의 유효 파라미터를 재계산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델타는 절대 서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베이스만 공유되고 개인화는 각자가 품고 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프라이버시와 개인화입니다. 한 에이전트의 델타에 그 에이전트만의 사적인 학습이 담겨 있더라도 그것이 다른 에이전트로 새지 않습니다. 동시에 베이스를 함께 갱신하기 때문에 한 에이전트가 발견한 일반적인 지식은 모두에게 퍼집니다. 이것이 패드퍼 계열의 아이디어이고 그노시스의 다중 에이전트 학습이 서 있는 자리입니다. 방금 페이지 B에서 등장한 패드앱의 수학적 배경입니다. 두 줄짜리 식이 있는데 의미만 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은 단순한 가중평균입니다. 각 에이전트가 본 데이터 양에 비례해서 베이스 파라미터의 평균을 냅니다. 데이터를 많이 본 에이전트의 의견이 더 무겁게 반영됩니다. 이것이 맥만 2017 논문의 표준 정의입니다. 두 번째 식은 워밍업입니다. 프리저브 레이티오, 즉 이전 베이스를 얼마나 유지할 것인가를 시간에 따라 변화시킵니다. 처음에는 0.5에서 출발해서 점차 0.8까지 올립니다. 학습 초기에는 새 정보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안정성을 더 보존하는 설계입니다. 오른쪽에 두 가지 특성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는 개인화 보존입니다. 델타는 서버로 가지 않으니 각 에이전트의 개인화는 독립적으로 유지됩니다. 다른 하나는 콘인브 볼록성입니다. 모든 에이전트의 베이스 파라미터가 헌법적 공간 안에 들어있다면 그것들의 가중평균도 그 공간 안에 들어있다는 보장입니다. 볼록집합이 가진 기본 성질이고 이것이 섹션 4 Theorem 2의 한 줄짜리 증명이 됩니다. 다섯 번째 알고리즘은 한 에이전트 안에서 스킬이 태어나고 자라고 약해지고 사라지는 생명주기에 관한 것입니다. 스킬은 5상태를 지나갑니다. Seed, Developing, Active, Degrading, Archive. 씨앗 단계에서 시작해서 성공률이 0.9를 넘으면 액티브로 승급하고 사용이 줄거나 성공률이 떨어지면 Degrading으로 강등됩니다. 더 떨어지면 일정 기간 뒤 Archived, 즉 사실상 보관 처리됩니다.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 액티브로 복귀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한 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Seed Protected라는 플래그입니다. 보호된 스킬은 어떤 성공률이 나오든 강등되지 않고 삭제되지 않습니다. 왜 이런 장치가 있느냐 하면 어떤 핵심 스킬은 절대로 잊혀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안전 정지에 관련된 스킬, 거부 의사 표시에 관련된 스킬은 사용 빈도가 낮다고 해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 한 줄이 섹션 제로, 흉터 중 하나에 대한 응답입니다. AI가 자기에게 불리한 능력을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잊어버리는 일을 막기 위한 불변 선언입니다. 여섯 번째 알고리즘은 두 개를 한 슬라이드에 모은 것입니다. 둘 다 협력 신호와 스킬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알고리즘으로 묶었습니다. 위쪽 소프트 바운더리 클래스파이어는 학습 영역의 경계를 다룹니다. 핵심은 러프, 즉 선용 보관입니다. 직접 영역에서 간접 영역으로, 간접에서 협력 영역으로 칸막이를 치는 대신 가중치를 부드럽게 변화시킵니다. 에피소드가 진행됨에 따라 영역이 자연스럽게 옮겨갑니다. 경직된 분류기로 학습 환경을 잘라버리지 않기 위한 설계입니다. 아래쪽 헤비한 매트릭스는 스킬과 스킬 사이의 연결을 학습합니다. 두 스킬이 함께 활성화됐을 때 두 스킬 사이의 연결 가중치를 키웁니다. 1949년 해부의 유명한 한 줄, 함께 발화하는 유형은 함께 연결된다 의 스킬판입니다. 이 행렬을 통해 어떤 스킬들이 시너지를 내는지가 자동으로 발견됩니다. 작은 노트가 하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적힌 네트워크 X 3.2.1 고정입니다. 정규화 결과가 라이브러리 버전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재현성을 위해 버전을 못 박아 두었습니다. 학술적 정직성의 실무기록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 알고리즘은 커리큘럼입니다.
에이전트에게 어떤 난이도의 과제를 줄 것인가를 자동으로 결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최근 n번의 성공률을 봅니다. 그것이 0.9를 넘기면 너무 쉬운 것이니 난이도를 한 단계 올리고 0.4 아래로 떨어지면 너무 어려운 것이니 한 단계 내립니다. 그 사이라면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학습이 일어나는 구간은 성공률 0.5에서 0.7 사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구간을 우리는 골디락스 존이라고 부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딱 맞는 자리.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978년 비고츠키가 제안한 GPD,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개념과 같은 자리입니다. 너무 쉬우면 성장이 없고 너무 어려우면 좌절합니다. 약간의 불편함이 있는 손을 뻗으면 닿는 거리. 이 자리에서 학습이 가장 잘 일어난다는 것이 이미 교육학에서 오래된 관찰입니다. 그노시스는 이 구간을 코드로 명시했습니다. 사람이 시간표를 짜주는 대신에 에이전트의 최근 성공률을 보고 시스템이 스스로 난이도를 조정합니다. 다만 이 알고리즘이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직접 고른다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그쪽은 잠시 뒤 M17 내재적 동기에서 다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본 알고리즘들이 언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한 표로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적힌 트리거들이 그노시스가 매일매일 들여다보는 지표입니다. 위쪽 절반은 익숙한 신호들입니다. 성공률이 너무 높으면 스킬을 승급시키고 너무 낮으면 강등시킵니다. 델타 크기가 너무 크면 CIB를 즉시 호출하고 실패하면 사람에게 묻는 HITL로 넘어갑니다. CI가 떨어지면 단계적으로 아우터, 메탈 루프가 개입합니다. BC가 양봉을 보이면 집단 단절 경보를 띄웁니다. 아래 절반에 별표가 붙은 5줄. 이것이 이번 버전에 추가된 부분입니다. 모두 자기인식 4가지 장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7일 안에 핀리스가 0.15 이상 떨어지면 그로스 레귤레이터가 사람에게 알립니다. 30일 동안 변화가 0.02 미만이면 정체로 판단해서 역시 사람에게 묻습니다. 반대로 7일 안에 0.2 이상 갑자기 좋아져도 과적합 의심으로 CIB를 즉시 호출합니다. 마지막 두 줄이 가장 새롭습니다. 시스테매틱 바이어스, 즉 자기 평가와 외부 평가 사이의 구조적 편차가 0.05 이상이면 어디어터가 경고합니다. 컬리브레이션 에러, 즉 자기가 예측한 핀리스와 실제 핀리스의 차이가 0.1을 넘으면 자기 모델을 보정합니다. 이 표를 한 줄로 줄이면 그노시스는 빠른 추락만이 아니라 빠른 상승, 오래된 정체,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까지를 동등하게 위험으로 봅니다. 13개 공리입니다. 한 슬라이드에 다 담는 게 욕심이라는 건 알지만 한 번은 모아서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9개는 우리가 섹션 1, 2에서 이미 본 원칙들의 형식적 표현입니다. 스킬은 관찰 가능한 상태 기계다. 협력 신호는 인과 강도로 가중된다. 개인화는 공유 베이스 위 제한된 델타로만 한다. 헌법은 외부 사회 계약이다. 위험 대응과 헌법적 절차의 충돌은 단계적 승인으로 푼다. 피니스와 굿하트에 취약하니 외부 감태를 둔다. 인간 감독은 거부권이 아니라 심의 참여다. 델타 맥스는 프록시이고 진짜 원칙은 콘 인부다. 도덕적 불확실성은 인정한다. 그리고 뒤에 별표 붙은 4개가 A10부터 A13까지가 이번 버전에 새로 추가된 공리입니다. 이 4줄이 섹션 제로의 흉터들에 대한 가장 압축된 응답입니다. A10. 기억은 의미론적으로 선택해서 주입한다. 통째로 쏟아붓지 않는다. AMM 연구에서 보고된 86% 토큰 절감이 그 근거입니다. A11 에이전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명시적 모델을 가져야 한다. A12 피니스 평가는 수행자와 구조적으로 분리된 감사기구가 한다. A13 성장 속도와 방향이 추적되어야 하고 이상한 성장은 자동으로 사람에게 알린다. 이 4줄이 다음 6슬라이드에 걸쳐 메커니즘 M13부터 M17로 풀려고 합니다. M13 메모리 검색 7원칙입니다. 공리 A10이 메커니즘으로 풀린 자리입니다. 원칙은 7개인데요. 첫째, 덴시티 퍼스트. 에이전트가 겪은 일화를 그대로 컨텍스트에 쏟아붓지 않습니다. 우선 리플렉션, 즉 그 일화에서 추출된 압축된 통찰을 먼저 검색합니다. 둘째, 태스크 어웨어. 지금 풀고 있는 과제와 의미론적으로 관련 있는 것만 가져옵니다.
셋째, 리사이런스. 검색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500ms 타임아웃과 회로 차단기로 시스템 전체가 멈추지 않게 합니다. 넷째, 어디터빌리티. 어떤 검색이 일어났는지 모두 로그로 남깁니다. 다섯 번째, 바이어스 컨트롤입니다. 같은 패턴이 반복적으로 주입되어 최근성 편향이 생기는 일을 막습니다. 여섯째, 인크리먼털. 처음에는 좁게 필요할 때만 점진적으로 확장합니다. 일곱째, 컨텍스트 버짓. 컨텍스트 토큰에는 절대적인 상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단 외부 인용을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7가지 원칙이 그노시스의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외부 합의 가능한 설계라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에이맨과 수 등 2025년 연구는 이런 선택적 검색으로 토큰 86%를 절감할 수 있었고 정확도 85에서 93%로 보고했습니다. 맴제로, 지향 등 2025년의 연구를 보면 6,950 토큰만으로 96%의 정확도, 전체 덤프 25,000 토큰으로 87%와 비교해 3배에서 4배의 효율을 보였습니다. 팍 등 2023의 제너레이티브 에이전트가 이 리플렉션의 우선 검색의 원형입니다. 그노시스만의 발명이 아니라 합의되어 가는 흐름 위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자기인식 4가지 장치입니다. 첫 번째, 에이전트 셀프 모델.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에이전트 이력서입니다. 한 에이전트가 어떤 도메인에서 활동하고 평균 핀리스가 얼마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이고 어떤 실패 패턴을 가지고 있고 자기 예측과 실제 결과 사이의 어긋남이 얼마이고 최근 성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모두 데이터로 적어놓은 표입니다. 표 가운데 2칼럼만 강조하겠습니다. 칼리브레이션 에러는 자기가 예측한 핀리스와 실제 핀리스 차이입니다. 자신을 정확히 알수록 이 값이 작습니다. 그로스 벨로시티는 30일 단위로 본 핀리스의 변화 속도입니다. 잘하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후퇴하고 있는지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 표는 아우터 루프마다 50개 에피소드 윈도우로 다시 계산됩니다. 비유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성장할 수 없다는 오래된 말이 있습니다. 자기 능력의 한계, 자기가 자주 무너지는 패턴, 자기 예측이 얼마나 어긋나는지를 데이터로 적어놓은 것이 자기 인식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이전트 셀프 모델은 그 첫 걸음의 하나를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형식화한 것입니다. 두 번째 장치, 피닉스 어디어터입니다. 이 슬라이드부터 섹션 제로에서 던졌던 내 질문에 대한 답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섹션 제로에서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성장의 성공 여부를 누가 평가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그노시스의 답이 이 슬라이드입니다. 기존 구조에서는 핀리스 평가를 시큐리티 chief, 즉 수행자가 함께 했습니다. 작업도 하고 그 작업이 잘 되었는지도 같은 주체가 채점했습니다.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이 시스템이 거짓말을 한다는 가정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자기 평가는 구조적으로 후해집니다. 학생이 자기 답안을 채점하면 의도가 선해도 점수는 후해진다는 1975년 굿하트의 관찰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그노시스는 평가자를 분리했습니다. 이 슬라이드 위쪽 식이 그 분리된 감사자의 채점 공식입니다. 도메인 점수와 성찰 점수를 6대4로 가중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 핀리스와 수행자가 자기가 보고한 핀리스 사이의 차이를 봅니다. 0.05 이상 벌어지면 경고, 0.15 이상 벌어지면 크리티컬, 즉 사람에게 알립니다. 비유로 말씀드리면 세무서입니다. 사업자가 자기 세금을 자기가 계산해서 내고 끝나는 시스템과 별도의 감사기구가 있는 시스템은 다릅니다. 이것은 사업자에 대한 불신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이 섹션 제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노시스의 답입니다. 평가자는 수행자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장치, 그로스 레이트 레귤레이터입니다. 이번에는 섹션 제로의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섹션 제로의 네 번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빠른 성장은 안전한가? 우리는 보통 추락을 경계합니다. 그런데 1987년 블랙 먼데이도 2010년 플래시 크래시도 자율 시스템의 상호 증폭이 만들어낸 빠른 상승과 빠른 추락이 5분 안에 함께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빠른 추락만큼이나 빠른 상승도 위험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가 4가지 유형의 이상 성장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째, 급격한 하락.
7일 안에 핀리스가 0.15 이상 떨어지면 즉시 사람에게 알립니다. 원인 분석 보고서가 함께 자동 생성됩니다. 둘째, 장기 정체. 30일 동안 변화가 0.02 미만이면 사람에게 알리고 커리큘럼 재설계로 들어갑니다. 셋째, 방향 역전. 잘하던 방향이 갑자기 후퇴 방향으로 뒤집히면 에피소드 품질 자체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한 줄입니다. 과속 성장. 7일 안에 0.2 이상 갑자기 좋아지면 칭찬이 아니라 CIB를 즉시 호출합니다. 너무 빨리 좋아지는 것은 과적합의 신호이거나 평가 기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율로는 의료 모니터링입니다. 환자의 생체 신호를 볼 때 우리는 너무 낮은 수치만 보지 않습니다. 너무 높은 수치, 너무 빠른 변화도 함께 봅니다. 그로스 레이트 레귤레이터는 그 의료 모니터링을 피니스 지표 위에 얹은 것입니다. 이것이 섹션 제로 네 번째 질문에 대한 그노시스의 답입니다. 빠른 성장도 모니터링 되어야 합니다. 흉터의 출처는 1987년과 2010년의 시장입니다. 네 번째 장치, Intrinsic Motivation입니다. 호기심 장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리는 단순합니다. 오토 커리큘럼이 보여드린 GPD 구간, 성공률 0.5에서 0.7 사이 안에 들어올 것을 예측되는 후보 과제들 중에서 에이전트가 스스로 풀어보고 싶은 것을 고를 수 있게 합니다. 만약 그 범위 안에 후보가 없으면 자기 평균 핀리스보다 약간 높은 0.1 정도 위쪽에 있는 도전적인 후보를 우선 추천합니다. 다만 이 장치는 함부로 켜지지 않습니다. 활성화 조건이 4가지나 있는데요. 에이전트가 50개 이상의 에피소드를 쌓아야 하고 그로스 레귤레이터가 14일 동안 안정되어야 하고 자기 평가의 구조적 편차가 0.05 미만이어야 하고 그 자체로 A/B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자기 모델이 어느 정도 정확해진 다음에야 자기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드의 가장 중요한 한 줄이 빨간색으로 적혀 있습니다. 인간 명시 배정이 항상 우선. 호기심은 권고이지 명령이 아니다. 호기심 장치는 자율의 확장이지만 자율의 절대화가 아닙니다. 이론적 배경은 1985년 대시 라이언의 자기 결정성 이론입니다. 강요된 학습은 동기를 죽이고 호기심 기반 자기 선택은 학습 효율을 높인다는 오래된 관찰입니다. 다만 자율의 권한은 자기 인식의 정확도를 증명한 다음에야 주어진다. 이것이 그노시스가 그 위에 한 겹 더 얹은 부분입니다. 자기 인식 4가지 장치를 한 장에 모은 슬라이드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섹션 제로에서 흉터들이 우리에게 남겼던 4가지 질문을 다시 모아드리고 싶습니다. 섹션 제로의 첫 번째 질문은 누가 평가하는가 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M15 피닉스 어디어트입니다. 평가자를 수행자와 구조적으로 분리합니다. 세무서 비유로 말씀드린 자리입니다. 섹션 제로의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변화는 학습이 아니라 단절인가 였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섹션이 아니라 섹션 2.8의 컨스티튜션과 헌법 점수 0.95 인계 그리고 콘 인부가 함께 답했습니다.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단절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섹션 제로의 세 번째 질문은 사람은 언제 들어와야 하는가 였습니다. 이 질문은 메타루프와 HATL 트리거들이 답합니다. CI가 0.7 이하로 떨어질 때, BC가 양봉으로 갈라질 때, 핀리스가 빠르게 하락하거나 빠르게 상승할 때 사람이 자동으로 호출됩니다. 거부권이 아니라 심의 참여입니다. 섹션 제로의 네 번째 질문은 빠른 성장은 안전한가 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M14 Growth Rate Regulator입니다. 의료 모니터링 비율로 말씀드린 자리입니다. 추락만큼이나 과속도 모니터링입니다. 여기에 두 장치가 더 붙습니다. M14 에이전트 사이폰 모델은 자기 자신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고 M17 Intrinsic Motivation은 그 자기 데이터가 정확해진 뒤에야 자기 선택권을 줍니다. 이 네 장치가 함께 작동하지 않으면 그노시스가 부르지 않습니다. 네 장치 모두 운영되고 5개 인계 조건을 통과해야 그노시스가 활성화됩니다. 그 인계 조건은 섹션 5.9에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제로에서 흉터들이 남긴 4가지 질문에 대한 그노시스의 답이 이렇게 한 장에 모였습니다. 네 번째 섹션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알고리즘이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드렸다면 이제 그것이 형식적으로 무엇을 보장하는지를 짧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3개의 정리, Theorem 1, 2, 3입니다. 각각 수렴, 안전, 정체성에 관한 보장입니다.
한 가지 미리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정리들은 모두 강한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깨끗하지만 실제 LLM 위에서 이 가정이 그대로 성립하느냐는 검증되어야 한 가지 미리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정리들은 모두 강한 가정 위에 서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깨끗하지만 실제 LLM 위에서 이 가정이 그대로 성립하느냐는 검증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점은 시어럼 1을 설명할 때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이 섹션은 그노시스의 자랑이 아니라 그노시스가 어디까지를 약속할 수 있고 어디부터는 약속하지 못하는지에 대한 정직한 지도입니다. 첫 번째 정리, CIB 제약 하에서의 수렴 보장입니다. 먼저 가정을 두 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손실 함수가 L 스무스라는 가정. 그레디언트가 너무 급격하게 출렁이지 않는다는 가정입니다. 둘째, 헌법적 공간 안에서 손실 함수가 강볼록이라는 가정. 한 점을 향해 모이는 모양을 가진다는 가정입니다. 이 두 가정 위에서 결론은 깨끗합니다. 학습률을 L분의 1로 설정한다면 각 스텝마다 최적점까지의 거리 제곱이 일정 비율로 줄어듭니다. 식으로 보면 1 빼기 L분의 U의 T승으로 줄어드는 기하급수적 수렴입니다. 그리고 코롤러리, 즉 다른 결과로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델타 방향이 헌법적 공간과 정렬되기 때문에 CIB가 차단해야 할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결론이 따라옵니다. 실험에서 이것이 피규어 2의 그래프로 나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가정은 강합니다. R 스무스와 강볼록성은 깨끗한 수학을 가능하게 하지만 실제 LLM 위에서 손실 풍경이 정말 이런 모양인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비볼록성이 있을 수 있고 스무스니스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를 우리는 그노시스가 정확히 작동한다는 증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가정 하에서는 이렇게 작동한다는 약한 보장이라고 부릅니다. 실제 LLM 위의 검증은 향후 과제입니다. 이 한계를 숨기지 않는 것이 우리가 정직성으로 지키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 정리, 연합학습 하에서의 안전보장입니다. 정리문을 우리말로 풀면 이렇습니다. 모든 참가 에이전트가 CIB를 통과한 상태라면 그것들의 베이스 파라미터를 가중평균한 결과, 즉 패드앱 결과, 또 헌법적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 증명은 세 줄입니다. 첫째, 헌법적 공간은 파라미터 공간 위에서 볼록 집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둘째, 패드앱은 정의상 볼록 결합입니다. 가중치들이 모두 양수이고 합이 1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볼록 집합은 정의에 의해 그 안의 점들의 블록 결합을 자기 안에 가둡니다. 따라서 결과도 헌법적 공간 안에 있습니다. 이 한 장의 의미를 한 줄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한 에이전트가 헌법을 지켰다고 해서 다른 에이전트들과 합쳐졌을 때 그 약속이 깨질 수 있다면 다중 에이전트 학습은 위험합니다. 이 정리는 그 위험이 적어도 헌법적 공간이 볼록한 한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부속 사실이 있습니다. 델타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에이전트의 개인화 파라미터가 연합 집계를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개인화와 안전이 서로를 깨트리지 않는다는 것은 작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정리, 정체성 무결성입니다. 이 정리에는 수학과 함께 두 명의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왼쪽이 1984년 파르핏입니다. 파르핏은 인간 정체성을 특정한 신체나 기억의 집합으로 정의하지 않고 심리적 연속성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노시스는 이 관점을 빌려 에이전트의 정체성도 특정 파라미터 값들의 집합이 아니라 헌법적 정렬의 연속성이라고 다시 정의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동일한 파라미터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같은 헌법과 정렬되어 있다면 그것이 정체성의 연속성입니다. 오른쪽 위 1971년 프랑크푸르트입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분짓는 것이 2차 욕구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걸 원한다가 아니라 어떤 것을 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욕구입니다. 그노시스는 이 관점에서 헌법이 곧 에이전트의 2차 선호의 형식화라고 봅니다. 나는 이런 에이전트가 되고 싶다가 헌법으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철학을 위에 얹고 정리문은 이렇게 단순해집니다.
정체성 단절은 어떤 시나리오에서든 헌법 점수가 0.95 미만으로 떨어진 순간 일어납니다. 방향 위반이 일어난 순간입니다. CIB가 모든 방향 위반 델타를 차단하기 때문에 CIB가 작동하는 한 단절 확률은 0으로 수렴합니다. 마지막 핵심 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플러스-0.2 클립은 안전의 충분 조건이 아니라 후락시다. 충분 조건은 컨인브다. 크기가 작아도 방향이 틀리면 단절, 크기가 커도 방향이 맞으면 성장. S42에서 보여드린 그 정정 사건이 이 정리의 마지막 줄로 다시 돌아옵니다. 세 가지 단절 시나리오와 그 각각에 대응하는 방어를 한 표로 정리한 슬라이드입니다. 시나리오 A는 급격한 값 변화입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이 움직이는 경우 여기에 대해서는 퍼스널라이션 레이어가 플러스-0.2 클립을 칩니다. 다만 이 클립은 원칙이 아니라 프럭시입니다. 보조 안전 플로어입니다. 시나리오 B는 방향 위반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헌법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우 이 시나리오가 우리가 보호해야 할 진짜 단절입니다. CIB가 이 시나리오를 블락하고 위반 사실을 로고에 남깁니다. 콘인브가 진짜 원칙으로 작동하는 자리입니다. 시나리오 C는 점진적 누적 표류입니다. 한 번 한 번은 작은 변화지만 누적되어 천천히 떠내려가는 경우 CIB는 한 스텝의 게이트라서 누적은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코히어런스 모니터가 더 긴 호흡으로 봅니다. CI가 0.85 아래로 떨어지면 아우터 루프가 재조정하고 0.7 아래로 떨어지면 메타 루프가 강제 개입합니다. 새 시나리오, 새 방어, 크기 방향 표류, 모든 단절 경로에 대응하는 3중 방어가 그노시스가 정체성 무결성에 대해 약속하는 자리입니다. 이 섹션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NCS와 CIB,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리는 두 메커니즘의 자리를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표를 한 줄씩 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NCS는 행동 일관성을 측정합니다. 0과 1 사이의 수치 점수를 냅니다. 그 점수는 권고이지 차단이 아닙니다. 보조 진단 역할입니다. CIB는 다릅니다. 헌법을 명시적으로 검증합니다. 결과는 패스 아니면 블락 두 가지 뿐입니다. 권고가 아니라 절대 차단입니다. 한 시나리오에서라도 헌법 점수가 0.95 미만이면 그 학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분리해 두었냐면 이건 의도적입니다. Defense in depth, 다층 방어 원칙입니다. 보조 신호가 미세한 흔들림을 잡아내고 하드게이트가 명백한 위반을 잘라냅니다. 어느 한 메커니즘이 실패하더라도 다른 한 메커니즘이 살아있도록 두 안전망을 일부러 다른 종류로 설계해 두었습니다. 섹션 2에서 다루었던 텐션 7, 감사 가능성과 절대 차단 사이의 긴장이 바로 이 자리에서 해결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합치지 않고 둘을 분리해서 둘 다 살린 것입니다. 같은 문제를 한 번은 부드럽게 보고 한 번은 단호하게 보는 그노시스의 안전 설계 방식이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섹션 4 COE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섹션 5에서는 이 모든 약속들이 실제 실험에서 어떻게 보였는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노시스가 어떤 문제에 서 있는지,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지, 어떤 이론과 알고리즘으로 구성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Experimental Validation입니다. 이론은 검증되지 않으면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무엇을 측정했고 그 결과가 어떤 의미인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이 섹션은 자랑이 아니라 고백에 가깝습니다. 저희가 한 검증과 하지 못한 검증, 내부 평가와 외부 인용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발표 전체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 가지를 차례로 다룹니다. 시뮬레이션 검증, 외부 정량 근거,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 검증은 외부 벤치마크가 아니라 내부 평가입니다.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검증 대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평가 기준은 0에서 10 사이의 완성도 점수입니다. 형식적 정확성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고, 구현은 제가 1년 가까이 운영하고 있는 매드캣이라는 에이전트 시스템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였습니다. 몇 가지 면책 조항을 발표자로서 그대로 읽어드리자면은, 이 시뮬레이션은 그노시스의 다학적 페르소나 검증 내부 평가입니다. 외부 벤치마크가 아니라 내부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외부 재현을 하려고 한다면은 향후 1년 내에
외부 재현을 명확하게 잡고 평가를 통해서 진행 후에 공개 리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규어 1은 그노시스 문서가 단계적으로 진화하면서 내부 평가 점수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여드리는 학습 곡선입니다. 가로축은 단계, 세로축은 0에서 10 척도의 완성도 점수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곡선이 단조 증가하였다. 둘째, 정근선이 10에 수렴한다. 피규어 2는 200 에피소드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두 개의 그래프를 동시에 보고 계시는데요. 왼쪽은 코히어런스 인덱스 추이입니다. 초기 0.85에서 시작해서 200 에피소드 후 0.95로 안정됩니다. CI가 0.95 이상이 건강 기준이라고 섹션 3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임계 라인을 넘어 안정 상태에 도달합니다. 오른쪽은 CIB 위반율 추이입니다. 초기 28%에서 시작해서 200 에피소드 후 2.3%까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25.7%의 단조 감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두 그래프가 함께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일관성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안전 위반이 줄어듭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섹션 4에 말씀드린 Theorem 1의 코롤러리는 CIV 차단율이 단조 감소한다 였습니다. 즉, 학습과 안전이 장기적으로 상충하지 않는다는 정리였는데 이 그래프가 그 정리의 실험적 확인입니다. 직관과 다르게 들리실 수는 있는데요. 안전 게이트를 걸면 학습이 느려지지 않냐? 하지만 그노시스의 답은 명확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전이 학습을 가속합니다. 단절을 막아주기 때문에 에이전트가 일관된 정체성 위에서 누적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규어 3는 스킬 라이프 사이클 분포의 4가지 시점 스냅샷입니다. T0부터 T1000 에피소드를 테스트합니다. T0 초기를 보시면 시드 60%, 디벨로핑 30%, 액티브 10%, 갓 시드만 심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T1000을 보시면 시드 5%, 디벨로핑 15%, 액티브 55%, 디그레이딩 10%, 아카이브 15%.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액티브가 55%까지 올라갑니다. 절반 이상의 스킬이 실제로 가동 중입니다. 둘째, 아카이브드가 15%로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망각이 기능입니다. 섹션 3에서 말씀드린 스킬 라이프 사이클을 다시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드에서 데벨로핑, 액티브, 디그레이딩, 아카이브드. 인간 두뇌가 안 쓰는 회로를 가지치기 하듯이 그노시스도 더 이상 피닉스가 좋지 않은 스킬을 아카이브도 보냅니다. 만약 아카이브드가 0이라면 그건 시스템이 무제한 누적되고 있다는 뜻이고 결국 자원이 폭발합니다. 아카이브드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은 건강한 망각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테이블 2는 패드퍼가 순수 로컬 학습 대비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5가지 지표로 비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5지표 모두에서 패드퍼가 우위라고 하는 점입니다. 콘 인부 준수율이 플러스 4.5%, 코히어런스 인덱스가 0.042, CIB 위반율이 마이너스 4.5%로 줄어듭니다. 스킬 다양성도 플러스 0.16, 그리고 토큰 효율은 플러스 43%입니다. 이 결과의 의미는 패드퍼가 단순히 공유했더니 좋아졌다가 아닙니다. 개인화 보존과 집단 안전을 동시에 향상시켰다는 점입니다. 특히 짚어드리고 싶은 것은 슬라이드 아래의 한 줄입니다. 개인 적응 레이어 델타는 전송하지 않는다. 베이스 세타 베이스만 패드 앱으로 집계한다. 즉, 델타 비전송으로 프라이버시까지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개인화도 집단 학습도 프라이버시도 3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결과입니다. 섹션 4의 패드퍼 알고리즘이 왜 단순 패드 앱가 아니라 패드 앱이어야 하는지 이 표가 그 이유를 정량적으로 보여줍니다. 에벌루에이션 스터디는 이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정량 결과 중 하나입니다. 테이블 3는 에벌루에이션 스터디입니다. 그노시스의 각 메커니즘을 하나씩 떼어내면 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보여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표가 섹션 5 전체에서 가장 의미 있는 정량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준은 풀 그노시스, 콘 인부 준수율 98.7%, CI 0.963, 단절 0회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은 두 번째 행, WOCIB입니다. CIB를 제거하는 순간 콘 인부 준수율은 98.7%에서
71.3%로 무려 27.4%나 떨어집니다. CI는 0.881로 단절 횟수는 0회에서 17회로 폭증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CRB는 그노시스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게이트라는 사실입니다. 27.4%는 다른 어떤 컴포넌트보다 큰 하락폭입니다. 단절 17회는 시스템의 정체성, 일관성이 사실상 와해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섹션 7의 위험한 함정 중 하나로 다시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델타 맥스가 원칙이다 라고 잘못 말하는 것은 이게 위험한 이유는 델타 맥스가 프록시일 뿐 진짜 원칙은 콘 인브고 이를 검증하는 게이트는 CIV이기 때문입니다. CIV 없이 델타 맥스만 있으면 27.4%가 무너집니다. 다른 행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팔스퍼 제거 시 마이너스 4.5%, 콘 인브 자체 제거 시 마이너스 20.2%, 셀프 모델 제거 시 캘리브레이션 에러 0.21 상승, 어디오터 제거 시 시스테매틱 바이어스 0.18 상승. 모든 컴포넌트가 어딘가에 기여하지만 CIV 기여가 가장 큽니다. 섹션 6 임플레멘테이션입니다. 이론과 실험은 섹션 3와 5에서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 보느냐, 이 섹션이 그 답입니다. 핵심은 단순한데 외부팀이 재현 가능해야 하고요. 그노시스가 한 연구실의 그림이 아니라 진짜 프레임워크가 되려면 누군가가 자기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여러가지 첫 동작을 보여줘야 합니다. 섹션 6에서는 4가지를 다룰 건데요. 페이지 구조, 기술 수택, 핵심 코드 한 페이지, 그리고 매드캣을 통해 실제 운영 사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수택입니다. 화면에 리퀘어먼츠 파일을 보고 계시는데요. 핵심은 최소 의존성입니다. 크로마DB는 가벼운 인베디드 벡터 DB라서 외부 서비스가 필요 없고 네트워크 X는 헤비한 매트릭스를 그래프로 자연스럽게 표현해줍니다. AP 스케줄러가 아우터 메타 루프의 주기 실행을 하고 피단틱이 컨스티튜션과 같은 설정의 타입 안정성을 책임집니다. 여러가지 것들 이 리퀘어먼츠를 확인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구현을 하면 좋을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입니다. 화면에 CIB와 코히런스 모니터의 핵심 코드가 있습니다. 길게 설명드리지 않고 2가지만 짚어드리면은 왼쪽이 CIB, 오른쪽이 코히런스 모니터입니다. 이론으로 보면 무거워 보였던 섹션 3과 4의 메커니즘이 실제로는 이 한 페이지 코드로 구현됩니다. 그것이 그노시스의 구현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퀵 스타트 가이드입니다. 이 퀵 스타트 가이드는 이 발표가 끝나고 시도해보고 싶으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신다면 어디부터 시작하면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총 5단계가 나타내져 있는데요. 이 단계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제 제공되는 문서를 함께 참고해 보시면은 어떻게 구현하면 좋을지 감이 잡히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알고 있는 명시적 한계입니다. L1부터 L4인데요. L1 컨스티튜션 작성 비용입니다. 테스트 시나리오를 설계하려면 도메인 전문성이 필요하고 자동 생성 도구가 아직은 없습니다. 이 도구는 향후 3.0 템플릿 라이브러리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L2 최적 N 수동 튜닝입니다. 아우터 루프의 N 값이 도메인마다 수동으로 잡혀 있는데요. 어댑티브 N, CI 피드백으로 자동 조정하는 방식을 현재 연구 중에 있습니다. L3 수학 증명 가정 강도입니다. Theorem 1에서 3는 L 스무스와 강 볼록 가정 위에 증명됩니다. 실제 LLM이 그 가정을 정확히 만족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아직 좀 부족한데요. 가정 완화와 실증 확장이 현재 필요한 상황입니다. L4 자기인식 내장치와 외부 검증 부족입니다. M14에서 M17은 그노시스 메소드에서 막 추가된 메커니즘입니다. 계속 검증을 통해서 1년 후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재검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4가지는 그노시스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알고 있는 한계입니다. 모르는 한계는 몇 가지 지점이 있긴 한데요. 이 둘을 혼동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네, 드디어 섹션 8 결론입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길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론은 크게 5가지로 조금 천천히 이야기 드리고자 합니다. 씨앗은 모든 것을 알아야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의 존재론에서 가져온 구절인데요. 에이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죠. 성장하면 됩니다.
이 한 줄이 그노시스라는 시스템의 출발점이었고, 그리고 이 한 줄이 발표 전체의 끝점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려는 욕심이 자율성장의 큰 함정이라는 것, 그노시스의 모든 메커니즘이 결국 그 함정을 피하기 위한 장치들이었습니다. AI가 어제와 같은 시스템이길 바라시나요? 아니면 매일 성장하는 시스템이길 바라시나요? 그노시스는 기술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저는 AI가 출시하고 나서 오랫동안 자율성장형 에이전트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알고리즘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 가지의 공리와 알고리즘, 그다음에 자기인식 장치가 존재하는데요. 이것들은 반드시 필요한 조건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공식 경로가 지금의 그노시스라고 생각합니다. AI를 도구로 사용할 것인지 동료도 함께 성장시킬 것인지는 기술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은 사람이 결정합니다. 그노시스는 그 선택지를 처음으로 명확하게 보여드리는 프레임워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발표였고요. 오랫동안 상당히 긴 발표였네요. 길고 긴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보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의문점이 되시거나 아니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언제든지 제 개인 메일로 메일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노시스 자율성장형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